와, 썸네일 보셨어요? 은행 이자 3배라니. 아니, 요즘 같은 세상에 이게 말이 되나요? 왜 솔직히 사기 아닌가 의심부터 들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처음엔 이것도 무슨 낚시성 문구인가 했으니까요. 맞아요. 근데 이걸 제가 깊게 파고들어 보니까 이게 사기가 아니라 뭐랄까 역사더군요. 역사요. 네, 무려 50년입니다. 50년. 오일 쇼크, 닷컴 버블,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 팬데믹까지. 와, 인류가 겪은 거의 모든 경제 위기를 다 겪으면서도 단 한 번도 주주들한테 주는 돈을 줄이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계속 늘려온 거죠. 50년이요? 잠깐만요, 50년이면 저희 부모님 세대부터 지금까지 계속요? 네, 바로 그렇죠. 와, 정말 대단하네요. 아니, 그 정도 뚝심이면 적금 통장 깨도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체 어떤 기업들이에요? 워런 버핏이 죽을 때까지 안 팔겠다고 말한 주식부터 건물주처럼 매달 통장에 달러로 그냥 월세를 꽂아주는 회사까지. 와, 달러 월세. 네, 종류도 다양합니다. 오늘 그 전설적인 기업들 중에서 딱 3가지만 골라서 왜 이들이 그냥 우량주가 아니라 왕이라고 불리는지 그 핵심을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월세 받는 건물주보다 낫다. 숨만 쉬어도 통장에 달러 입금되는 이 주식에 대해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돈의 흐름을 읽어주는 이지토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은 분석을 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사실 저도 작년에 적금 만기가 돼서 이자를 받았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네. 근데 정말 커피 몇 잔, 밥 몇 번 사 먹으니까 그냥 사라지더라고요. 맞아요. 허무하죠. 네. 안전하긴 한데 이걸로 내 삶이 나아진다 이런 느낌은 전혀 없었어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보통 원금 보장이라는 말에 안심하고 돈을 은행에 넣어두잖아요. 그렇죠.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그게 사실은 약간 착시 현상에 가까워요. 원금의 숫자는 보장될지 몰라도 그 돈의 실질적인 힘, 그러니까 구매력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조용히 녹아내리고 있거든요. 구매력이 녹아내린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간단해요. 5년 전에 100만 원으로 살 수 있었던 물건들을 지금 똑같이 사려면 한 120만 원은 필요할 거예요. 와, 그렇게나 차이가 나요? 그럼요. 근데 은행에 넣어둔 내 100만 원은 이자로 고작 몇만 원 불었을 거고요. 이게 바로 가만히 앉아서 조용히 가난해지는 길입니다. 월급 빼고 모든 게 오르는 상황에서 은행 예금은 이제 안전자산이 아니라 가치 하락자산에 가까운 거죠. 와, 듣고 보니까 되게 섬뜩하네요. 안전하다고 믿었던 게 사실은 내 돈의 가치를 갉아먹는 함정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래도 주식은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원금을 잃을 수도 있으니까요. 물론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기준이 바로 배당킹입니다. 단순히 주가가 오르기만 바라는 게 아니라 어떤 위기 속에서도 꾸준히 현금을 만들어서 주주에게 나눠주는 능력이 지난 50년의 역사로 검증된 기업들이죠. 배당킹이라는 단어가 사실 좀 생소해요. 보통 배당 귀족이라는 말은 들어봤는데 이건 또 다른 건가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배당 귀족이라고 하는 건 25년 이상 연속으로 배당금을 늘려온 기업들이에요. 25년도 대단한 거죠? 그럼요. 이것만 해도 정말 대단한 거죠. 하지만 배당킹은 그 기준을 2배로 높인 거예요. 무려 50년. 50년이요? 네, 50년 연속 배당 성장을 이뤄낸 그야말로 왕 중의 왕입니다. 귀족 위에 군림하는 형제 같은 존재라고 보시면 돼요. 25년도 어려운데 50년이라니. 그런데 한편으론 이런 생각도 들어요. 과거의 영광이 미래를 보장해주진 않잖아요. 50년 된 낡은 성공 방식이 지금처럼 막 급변하는 세상에도 통할까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하나씩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3기업은 각각 월급, 고수익, 절대방어라는 아주 뚜렷한 컨셉을 가지고 있어요. 월급, 고수익, 절대방어. 네, 이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뜯어보면 왜 이들이 50년 넘게 살아남았고 앞으로도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은지 그 비밀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월급 컨셉의 왕부터 만나보시죠. 첫 번째 기업은 리얼티 인컴, 티커는 O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리얼티 인컴. 이 회사의 별명 자체가 The Monthly Dividend Company, 그러니까 월배당 회사거든요. 네, 저도 들어봤어요. 보통 미국 주식은 3개월에 한 번씩 분기 배당을 하는데 여긴 매달 꼬박꼬박 준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죠. 맞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어차피 받는 총액은 비슷한 거 아닌가요? 우리의 소비 패턴을 생각해보면 그 중요성을 바로 알 수 있어요. 신용카드 대금, 관리비, 통신비, 월세. 다 매달 나가는 돈들이네요. 네, 전부 매달 결제일이 돌아오잖아요. 리얼티 인컴은 우리의 현금 흐름 주기에 정확히 맞춰서 달러를 입금해 줍니다.
이건 단순히 돈을 받는 것 이상의 심리적 안정감을 주죠. 아, 그렇겠네요. 마치 월급날이 한 번 더 생긴 것 같은 그런 느낌이겠어요. 바로 그거죠. 3개월치를 한 번에 받는 것보다 매달 생활비에 보태 쓰는 게 계획 짜기에도 훨씬 좋고요. 건물주처럼 월세 받는 느낌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그냥 건물주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편한 건물주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편한 건물주요? 네. 리얼티 인컴의 핵심 비즈니스 모델은 트리플 넷 리스라는 아주 독특한 계약 구조에 있거든요. 트리플 넷 리스요? 그게 뭔가요? 임대 계약을 맺을 때 건물주가 보통 부담해야 할 재산세, 그리고 보험료, 유지보수비, 이 세 가지를 전부 임차인이 부담하도록 계약하는 겁니다. 네. 잠깐만요. 세금, 보험료, 수리비까지 세입자가 다 낸다고요? 그럼 리얼티 인컴은 뭘 하는 거죠? 말 그대로 그냥 앉아서 월세만 받으면 끝입니다. 와, 그래서 이 회사를 채권형 주식이라고도 부르죠. 그런데 여기서 핵심적인 질문이 하나 나오죠. 그럼 임차인, 그러니까 세입자가 월세를 못 내면 어떡해? 맞아요. 그게 제일 중요하죠. 아무리 계약 구조가 좋아도 세입자가 망하면 끝이잖아요. 특히 요즘 같은 불경기예요. 바로 그 지점을 리얼티 인컴이 정말 기가 막히게 파고듭니다. 이들의 주요 임차인이 누구냐면 세븐일레븐, 월마트, 월그린 같은 곳들이에요. 아, 다 들어본 곳들이네요. 네, 특징이 뭘까요? 전부 경기 침체에도 사람들이 쉽게 소비를 줄이지 않는 생필품, 약국, 저가 상품을 파는 곳들이죠. 게다가 신용 등급도 매우 높은 초우령 기업들이고요. 아, 망할 위험이 거의 없는 회사들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공실률이 역사적으로 5%를 넘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와, 사업 모델 자체가 리스크를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어 있군요. 그런데 최근에 금리가 오르면서 리얼티 인컴 같은 리츠 주식들이 고전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금 투자하기엔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오히려 그 반대일 수 있습니다. 리츠는 은행에서 돈을 빌려 부동산을 사는 사업 모델이라 금리가 오르면 이자 비용 부담이 커져서 주가가 약세를 보여요. 지금이 바로 그런 시기죠. 네. 하지만 시장은 앞으로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내려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자 부담은 줄고 주가는 자연스럽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죠. 아, 그렇군요. 즉, 지금 투자하면 약 5.7%라는 높은 배당 수익률을 확보하면서 미래의 시세 차익까지 노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남들이 두려워할 때가 오히려 기회일 수 있다는 거네요. 안정적인 월 현금 흐름과 미래의 시세 차익까지. 매력적인데요. 자, 그럼 두 번째 고수익 컨셉으로 넘어가 보죠. 썸네일의 주인공일 것 같은데요. 네, 은행 이자의 3배를 준다는 바로 그 주식, 알트리아 그룹입니다. 티커는 M오고요. 알트리아, 말보로 담배 만드는 그 회사 맞죠? 맞습니다. 배당 수익률이 무려 7% 중반대라고요. 단순 계산해도 1억 원을 넣으면 세전 연 750만 원, 한 달에 60만 원이 넘는 현금이 꽂히는 거네요. 네, 정말 압도적인 수치죠. 근데 듣자마자 이런 질문이 떠올라요. 요즘 세상에 누가 담배를 피우나 담배 회사는 대표적인 사양산업 아닌가? 지금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도 아마 가장 먼저 이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아주 정확하고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그리고 그건 팩트예요. 전 세계적으로 흡연 인구는 줄고 있고 담배 판매량도 매년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회사가 망해가야 정상인데 알트리아는 어떻게 55년 동안이나 배당금을 계속 늘려올 수 있었을까요? 정말 미스터리입니다. 매출이 주는데 이익이 늘어나는 마법이라도 부리는 건가요? 그 마법의 정체는 바로 중독성에서 나오는 막강한 가격 결정권입니다. 아, 가격 결정권. 네, 담배는 중독성이 매우 강한 기호품이죠. 그래서 가격을 올려도 소비자들이 쉽게 끊지를 못해요. 알트리아의 전략은 아주 단순하고 무섭습니다. 담배 판매량이 5% 줄어들면 담배값을 7% 올립니다. 와, 그럼 총 매출은 오히려 2% 늘어나죠. 이 전략이 지난 수십 년간 완벽하게 먹혀 들어갔습니다. 판매량 감소분을 가격 인상으로 메우고도 남는다는 거군요. 정말 무서운 비즈니스 모델이네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죠. 알트리아도 바보가 아니거든요. 언제까지나 이 연초 담배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걸 스스로 잘 알고 있어요.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최근 몇 년간 엄청난 속도로 사업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입안에 넣어 사용하는 니코틴 파우치 온 같은 연기 없는 담배 시장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고 이 시장이 무섭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 단순히 기존 사업에 안주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 있다는 거군요. 하지만 여전히 규제 리스크가 가장 크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규제 리스크가 알트리아 투자의 가장 큰 허들이죠.
그리고 바로 그 리스크 때문에 지금처럼 압도적으로 높은 배당 수익률이 가능한 겁니다. 아, 리스크가 높으니까 수익률도 높은 거다. 네, 시장의 두려움이 가격에 반영되어 있으니까요. 결국 알트리아 투자는 연초 담배의 몰락 속도와 대체 상품으로의 전환 속도 사이에 경주에 베팅하는 것과 같아요. 명확하게 이해가 되네요. 높은 수익률에는 그만한 이유와 리스크가 있다는 것. 단기적인 현금 흐름을 극대화하고 싶은 투자자에게는 고민해 볼 만한 선택지겠군요. 자, 그럼 마지막 절대 방어 컨셉의 기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회사를 빼놓고 배당주를 이야기할 수 없죠. 워런 버핏의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오래된 사랑, 바로 코카콜라입니다. 티커는 KO. 코카콜라, 역시 빠지지 않는군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코카콜라는 현재 배당률이 한 3% 초반 정도로 앞서 소개한 두 기업에 비하면 좀 평범해 보이거든요. 이걸 절대 방어라고 부르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여기서 배당 투자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바로 투자 원금 대비 배당률. 영어로는 1:1 코스트입니다. 투자 원금 대비 배당률이요? 네, 지금 눈에 보이는 3%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워런 버핏의 실제 사례를 보면 바로 이해가 돼요. 버핏이 1988년부터 코카콜라 주식을 대량으로 매입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가 투자한 총 원금은 약 13억 달러입니다. 그런데 지금 버핏이 코카콜라로부터 1년에 받는 배당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얼만데요? 약 7억 달러가 넘습니다. 네, 잠깐만요. 13억 달러를 투자했는데 매년 7억 달러를 배당으로 받는다고요? 네, 그럼 투자 원금 대비 배당률이 연 50%가 넘는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2년만 배당을 받으면 투자 원금을 전부 회수하고도 남는 거죠. 와, 이것이 바로 63년 연속 배당금을 늘려온 배당 성장주의 복리마법입니다. 내가 10년 전에 샀던 주식의 가격을 기준으로 보면 해마다 배당금이 오르기 때문에 실질 배당률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예요. 아, 지금의 3%는 미래의 10%, 20%를 향한 출발점일 뿐이다. 정확합니다. 와, 그 얘기를 들으니 3%가 다르게 보이네요. 그럼 코카콜라가 이렇게 오랫동안 배당을 늘릴 수 있었던 근본적인 힘은 어디에 있나요? 경제적 해자라고 불리는 막강한 브랜드 파워, 그리고 전 세계에 촘촘하게 깔린 유통망입니다. 경제적 해자. 네. 인플레이션 때문에 원재료 값이 오르면 그냥 콜라 가격을 조금 올리면 그만이에요. 그래도 사람들은 펩시가 아니라 코카콜라를 찾거든요. 이 브랜드 충성도가 지난 100년간 코카콜라를 지켜온 핵심 동력인 거죠. 그런데 최근에 비만 치료제 유행이나 설탕세 같은 건강 관련 규제 이슈가 많잖아요. 이런 건 코카콜라에 큰 위협이 되지 않을까요? 좋은 지적입니다. 하지만 코카콜라는 이미 10여 년 전부터 종합 음료 기업으로 변신을 마쳤습니다. 아, 이미요? 네, 제로 슈거, 다이어트 코크는 물론이고 생수, 주스, 커피, 이온 음료까지 우리가 마시는 거의 모든 종류의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어요. 설탕세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주가가 잠시 주춤하는데 오히려 그럴 때가 장기 투자자에게는 이 위대한 기업의 지분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 각 기업의 캐릭터가 정말 명확하네요. 정리를 좀 해보면 매달 따박따박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중요하다면 월급 컨셉의 리얼티 인컴. 그렇죠. 현재 높은 수익률을 극대화하고 싶다면 고수익 컨셉의 알트리아. 그리고 당장의 배당률은 낮아도 10년, 20년 뒤를 보고 내 자산을 불리고 싶다면 절대 방어 컨셉의 코카콜라를 선택하면 되겠군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이 세 가지를 잘 섞어서 자신만의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알트리아에서 받은 높은 배당금으로 뭘 할까요? 뭘 할 수 있을까요? 그걸로 생활비에 보탤 수도 있지만 그 돈으로 배당률은 낮지만 꾸준히 성장하는 코카콜라나 리얼티 인컴 주식을 다시 사는 배당 재투자 전략을 쓰는 거죠. 아, 배당으로 받은 돈으로 다시 배당주를 사서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돈이 스스로 일하게 만드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네요. 와, 은행 예금은 원금을 지켜주지만 결코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플레이션에 조용히 패배하게 만들 뿐이죠. 오늘 소개해드린 기업들은 지난 50년의 역사로 스스로를 증명했습니다. 물론 과거가 미래를 100% 보장하진 않지만 적어도 우리가 어디에 돈을 두어야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을지 강력한 힌트는 될 수 있겠죠.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리얼티 인컴의 안정성에 고개를 끄덕인 분도, 알트리아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가진 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이 세 가지 기업 중 어떤 기업이 가장 매력적인가요? 아니면 또 이런 리스크는 왜 이야기 안 해주냐 하는 날카로운 지적도 좋습니다. 네, 맞아요.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른 분들의 투자 판단에도 그리고 저희가 다음 컨텐츠를 만드는 데에도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자산 증식에 새로운 영감을 주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하면서 저는 더 깊이 있는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